자, 자이스토리 일단은 항원항체에 반응하고 백신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보면 표는 사람 1부터 3 사이에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기억부터 디귿은 1, 2, 3의 혈장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이 혈장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고 응집 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혈구 안에는 응집 표면에 응집 원이 들어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혈액형이 지금 현재 A형, AB형, O형 이렇게 들어있는데 각각 갖고 있는 응집 원이랑 응집 소를 보면은 응집 원이 얘는 A, 그 다음에 얘는 A하고 B, 그 다음에 얘는 응집 원 없고, 그 다음에 응집 소가 얘는 베타, 얘는 응집 소 없고, O형은 알파하고 베타 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응집 원이 없는 AB형의 혈장을 넣어주게 되면은 누구라도 응집이 다 안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셋 다 응집이 안 된 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얘하고 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을 일단은 A, B형의 응집소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소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응집소 베타를 넣어주면 하나만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만. 다음에 O형을 넣어주면 두 개가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뭔가 두 개는 플러스가 되고 두 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가 플러스가 나오고 하나만 플러스가 나오고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지금 AB형이고 하나는 O형이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응집 반응 AB형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도 응집이 되고 누구하고도 응집이 돼요. 그 다음에 얘하고도 응집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죠. 두 개가 다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얘가 누구여야 돼요? A, B.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만났을 때 얘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얘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가 마이너스잖아요. 만약에 O형에 응집원을 집어넣으면은 셋 다 응집이 하나도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셋 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응집원 자체가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얘가 O형, 얘가 A형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이 녀석은 O형이고 얘가 누구에 해당이 돼야 돼요? A형. 이렇게 들어가면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응집원 없고 얘는 베타 들어있고 알파하고 베타 들어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1의 ABO식 혈액형은 A형이다 맞고, 니은은 A형이니까 1의 혈장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 3의 적혈구 AB와 디귿을 섞으면 알파, 베타를 섞으면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A, B의 적혈구라 O형의 알파, 베타 혈장을 섞게 되면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야지 맞겠죠. 왜? A하고 알파하고 만나거나 B하고 베타하고 만나면 바로 응집이 일어나게 되니까. 따라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표가는 사람 1부터 3의 혈액에서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의 유무를 나타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하나는 응집원 B가 있는 애고, B하고 응집소 베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X겠네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나는 1부터 3의 혈액을 혈청 기억부터 디귿하고 섞었을 때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혈액에서, 그러니까 혈장에서 정확하게는 혈액응고 단백질만을 뺀 상태를 혈청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있겠어요? 응집 소가 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1부터 3의 ABO식 혈액형은 다 다르고요. 기억부터 디귿은 1의 혈청, 2의 혈청, 그리고 항 B혈청이니까 베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혈액형을 봤었을 때 A, B, AB, O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응집소가 이 녀석은 베타, 이 녀석은 알파, 얘는 없고 얘는 알파하고 베타가 다 있는데, 응집원 B가 있는데 응집소 베타가 없는 경우에는 누구냐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AB 아니면은 B. 근데 응집원 B 베타가 없으면, 베타가 없는 경우에는 A하고 얘인데 베타가 없으면 무조건 뭐는 가져요. B는 가지기 때문에 얘는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1하고 3은 가능성이 있는 게 AB 아니면은 B형,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응집소 베타를 가지는 경우에는 A형 아니면은
O형이니까 따라서 3번 같은 경우에는 A 또는 O 둘 중에 이제 하나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럼 여기서 1과 2의 혈장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베타가 들어있는 건데, 그럼 하나는 응집소가 없고 하나는 응집소 뭘 가져야 되고요? 알파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베타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베타를 가지게 되면은 얘는 둘 다 응집원이 둘 다 B가 있기 때문에 이 둘하고는 응집 반응이 되고, 얘는 B가 없어서 안 돼야 돼요. 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두 개가 플러스가 나오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죠. 뿔뿔마가 나올 수가 있는 게. 따라서 얘가 항 B에 해당이 될 거고. 자, 다음에 얘는 알파가 있으면은 두 개가 응집이 돼야 되는 거죠. 알파하고 응집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는 A, B하고 O니까, 아, 얘가 A, B형이고, 그럼 얘가 뭐다? A형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알파 응집 반응을 반응하려면은 A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알파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혈액형이 누가 돼야 돼요? 이게 B가 돼야 되겠죠. 혈액형이 B형. 그러니까 얘는 1하고 2 중에 누군지는 모르고 얘는 없는 애잖아요. 그럼 얘가 2죠.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혈액형이 뭐가 된다? B형?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없으니까 다 안 일어나야지 맞게 되는 거고, 얘는 알파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없고 둘은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항 B혈청이다. 맞죠? 1의 ABO식 혈액형은 B형이다. 그렇죠? 1 같은 경우에는 B형이고 알파 갖고 있기 때문에 2하고 3하고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니까 맞고요. 2의 혈액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 2의 혈액에는 응집소가 없죠. AB형이기 때문에 응집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철수의 혈액과 혈액형이 A형인 영희의 혈액을 섞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러면 영희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가 있을 거고, 이 응집원 A하고 응집반을 일으킨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알파가 될 거고, 철수의 적혈구를 섞었고, 그럼 영희는 A형이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냐면은 베타를 가질 거고, 이 베타하고 철수하고 지금 응집 반응을 했으니까 철수 같은 경우에는 B형인 거죠. 여기에는. 따라서 A형인 영희와 B형인 철수의 혈액을 섞으면 서로 쌍방 응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응집 반응 여부를 나타내는데, 기역하고 니은은 각각 응집소 알파하고 응집소 베타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일단 기역, 니은이랑 모두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거는 여기서 뭐예요? A, B형밖에는 안 되겠고, 자, 그러면 기역과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응집소 알파하고 베타 중에 하나다. 그럼 모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역을 알파라고 놓고 니은을 베타라고 놔보면, 기역과 반응, 이 집단에는 철수 영희가 포함되지 않고 ABO식 혈액형만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은 기역, 그러니까 알파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혈액형은 그러면 누구예요? A형하고 AB형. 이 17명. 그러니까 베타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B형하고 AB형. 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에서는 A형, B형, AB형, O형을 총 합쳤을 때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은 30명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A형하고 AB형을 더해서 17명, 그 다음 여기서 AB형이 10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A형이 7명, B형이 5명, 그러면 합쳤을 때 12, 22이니까 O형이 8명. 예,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철수는 여기서 혈액형이 B형인 게 맞죠. B형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집단에서 A형인 사람은 몇 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7명에 해당이 되겠죠. 이 집단에서 기역을 가진 학생, 기역은 응집소 알파를 가진 학생이면 그럼 누구냐면 B형하고 O형하고를 더해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테니까 5명, 8명이니까 13명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생각에. 그러면 얘를 알파 베타가 아니라 베타 알파로 놓으면은, 자, 얘를 베타 알파로 놓게 되고, 그럼 얘 A, B형은 결국에는 고정값인 거죠. 그죠?
그러면 베타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럼 여기서 혈액형이 누구? 베타하고 응집 반응이 A, B형하고 B형에 해당이 될 거고 알파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A, B형하고 네, A형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고 니은이 나와서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이게 안 되네요. 그냥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네. 기억이 알파고 니은이 베타고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해당 사항이 없네요. 자, 아마 저렇게 생각을 하고서 왜 저거는 반대는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긴 할 거야. 분명히 문제 안 읽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RH식 혈액형 판정에 대한 실험이다. 여러분들 RH는 플러스가 있고 RH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응집원, 응집소 관계를 보면 응집원, 응집소 관계를 보면 RH 플러스 응집원 있고 응집소 없어요. RH 마이너스는 응집원도 없고 응집소도 없습니다. 네, 이 관계예요. 자, 그럼 붉은 털 원숭이 혈액에서 적혈구를 분리해서 토끼약이 주사를 하면은 일주 후 토끼의 혈액을 채취해서 적혈구하고 혈청을 각각 분리해서 얻는다. 이때 만들어진 이 혈청이 바로 항 D혈청이라고 해서 바로 얘가 RH 혈청이에요. 얘가 RH 응집소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나에서 얻은 혈청을 사람 1과 2의 혈액에 각각 섞었을 때 응집 반응 여부, 응집된 플러스 안 된 마이너스. 그러면은 기억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혈청 C예요. C. 자,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가 항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토끼한테서 응집원인 응집소에 해당이 되는 바로 C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A하고 C를 섞으면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당연히. 왜? 얘가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가 뭘로 작용했기 때문에 항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에는 RH 응집원이 존재한다. 그렇죠? RH 플러스 0이니까 응집원이 존재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표는 부모와 두 자녀 가부터 라의 혈액을 혈장, 기억부터 디귿과 섞었을 때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여부를 나타냈대요. 가부터 라의 ABO식 혈액형은 전부 다 다르고 아버지의 혈장과 어머니의 혈장은 기억부터 디귿 중에 하나가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혈장이 다 다르대요. 근데 이게 부모하고 자녀의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른 경우는 보면은 보통 이 두 가지 경우거든요. AO, BO 하고 결혼해서 AB하고 O가 나오는 요 경우, 아니면은 AB하고 O가 결혼해서 AO하고 BO가 나오는 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바로 모든 가족 구성원의 혈액형이 다 다를 수 있는 4인 가족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아버지의 혈장과 어머니의 혈장은 기억하고 디귿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걸로 봐서는 AB형인 사람은 저 안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일단 요 경우는 아니고 이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하나는 베타를 가지고 하나는 알파를 가지고 있는 요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 중에 하나다. 아버지 혈장과 어머니 혈장이. 그러면은 알파,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은 둘이 응집이 돼야 돼요. 그죠? 알파를 집어넣어도 둘이 응집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O형을 집어넣으면은 셋 다 응집이 되고 한 사람은 안 돼야 되는 거고, AB형을 집어넣으면은 응집이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AB형이 들어가서 응집이 일어난 사람이 없는,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AB형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나와야 되는데, O형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알파, 베타에 응집소가 다 있기 때문에 O형 빼고 3명한테 플러스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3명이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 이렇게가 3개든지 이렇게가 3개든지 이렇게 될 거고, 알파도 둘이고 베타도 둘이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5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5, 0이라고 봅시다. 자, 이게 혈장이지. 5, 0은 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응집 1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가가 5, 0. 그럼 얘는 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A, B형을 집어넣어주면은 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셋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죠. 따라서 나가 A, B형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3개가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니은밖에 없기 때문에 마뿔이고 마뿔뿔이고 마뿔뿔뿔이고 하니까 얘가 알파, 베타를 가지는 O형에 해당이 될 테니까 니은은 바로 가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하나는 A형이고 하나는 B형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A, B형하고 응집 반응이라고 얘도 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가 A형. 그러면은 가가 O형, A형. 그럼 얘를 A형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A형이라고 치면은 요 둘 다 A 갖고 있으니까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알파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럼 얘는 베타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얘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이 경우는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응이 되는 게 기억 같은 경우에는 혈액형이 B형이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A형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바로 이렇게 둘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자, A하고 B는 둘 다 플러스인 거 아니죠. 여기서 부모는 여기서 누구하고 누굽니까? 보면은 A형하고 B형에 해당이 되고 O형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하고 가가 부모에 해당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의 혈장. 가의 혈장은 O형이니까 알파, 베타가 다 들어있을 거고, 라의 적혈구는 A, B니까 A하고 B가 다 들어있죠. 그럼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지 되는 게 맞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 6번. 그림은 철순의 가족의 ABO식 혈액형 판정 결과를 나타냈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응집이 안 됐으니까 아버지는 O형이고 철수는 A형이고 항 B에 됐으니까 여동생은 B형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는 O형이란 말이에요. 엄마는 모르는데 태어난 자녀가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O를 무조건 갖고 오니까 하나는 A 오고 B 오면은 엄마는 A, B형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하나씩 자녀한테 유전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철수는 여기서 A형이다. 맞고, 어머니가 A, B형이니까 응집소 알파, 베타가 둘 다 없고요. 여동생은 B형인데 아버지에게 수혈을 해줄 수가 없죠. 아버지가 여동생한테는 소량 수혈이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수혈 관계를 볼 때는 주는 사람, 공여자의 응집원, 그리고 받는 사람인 수여자의 응집소만 보면 돼요. 이 사람도, 주는 사람도 응집소가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 받는 사람의 응집소 관계만 보면은 이게 수혈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금방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표는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 기억부터 리을의 혈구와 혈장을 각각 섞었을 때 응집의 여부를, 자, 혈액형이 다 다르니까 A형, B형, AB형, O형을 다 섞었고요. 따라서 응집소 베타, 알파 없고 알파, 베타 이렇게 된 상태고, 그다음에 그림은 기억과 니은의 혈액형 판정 결과를 나타냈대요. 1하고 2는 각각 항 B혈청하고 RH 혈청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하고 2는 둘 다 뭐가 없어요? 항 A 혈청하고는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A가 없어요.
A가 없기 때문에 1하고 2는 가능한 혈액형이 A가 없으니까 B형 아니면은 뭐예요? O형이에요. B 또는 A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B형 아니면은 O형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O형은 알파, 베타, A, B가 다 없잖아요. 그렇죠? O형은 다 없기 때문에 항 A, 항 B 혈청에 둘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RH 플러스만 됐겠네. 그러면은 한 사람은 확실한 게 어느 게 RH 혈청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느 게 B고 그 다음에 어느 게 RH 혈청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 1하고 2는 B형하고 O형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왼쪽 보고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B 아니면 O형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혈장의 기억에는 B 또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혈구가, 그러면 혈구부터 보자. 지금 1하고 2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1, 2하고 여기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A, B형식 혈액형에서 다른 사람이고, 1과 2는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B하고 O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은 혈구 안에 여기서 B가 있던지 아니면은 O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은 혈장하고 해서 응집 반응이 얘가 일어난 걸로 봐서는 O형은 응집 반응이 혈장하고 일어날 수 자체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B던가 O던가 B던가인데 혈구에 응집원이 있어야 뭔가 섞었을 때 혈장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가 O형이 될 수는 없고 B고 O겠죠. 그럼 얘는 다 빵이지, 결국에는. 왜?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B가 들어있는 게 맞고, 그러면은 얘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베타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억에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은 알파가 들어있어야지 맞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알파, 베타가 다 있어야지 맞게 되겠네요. 얘가 니은이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응집 반응을 리을이 했대요. 그럼 리을이 했으면은 알파하고 응집 반응을 했으니까 얘는 A형 아니면은 A, B형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A형 아니면은 A, B형.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누가 될지는 지금 모르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A, B형이기 때문에 응집원 A, B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얘가 안 됐어. 그러면은 얘가 안 됐다는 소리는 응집소가 알파, 베타 자체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둘 다 없어야 되는데 A, B가 얘가 돼버리면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A형이고 이 녀석이 A, B가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A, B는 응집원이 다 있기 때문에 다 플러스가 나오죠. 여기서는 다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그치? 자, 따라서 얘는 안 되고, 그러면 디귿이 A이기 때문에 얘는 베타를 가지고, 그럼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응집소가 없으니까 얘는 다 없고, 얘는 베타 가지니까 얘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혈액형이 지금 뭐가 돼요? B형이에요. 그럼 얘가 B고 얘가 RH 혈청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RH 플러스 O형인 거고 기억은 RH 마이너스 B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RH 응집원을 안 가져야 되겠죠. 갖는다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혈장에는 동일한 종류의 응집소 베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맞고, 리을의 혈액을 1하고 섞으면 리을의 혈액에는 혈장 안에 응집소가 없어요. 리을의 혈액을 1하고 섞으면 1에는 뭐가 있어요? 1. 얘는 항 B혈청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응집소 베타죠. 따라서 베타하고 AB형하고 반응하면 B하고 베타하고 반응을 하게 되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얘는 조금 복잡하네요. 고난도라고 써있긴 하고. 자, 그 다음에 8번. 자, 백신의 작용, 원리랑 종류 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사람의 체내에서 항원 X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중에 일부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얘가 형질세포잖아요. 항체를 직접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가 형질세포고,
그럼 얘는 B림프구겠죠. 형제세포로 분화됐으니까. 그 다음에 기억세포하고 형제세포면은 얘는 B림프구가 기억세포하고 형제세포면 얘는 B림프구가 기억세포로 1차 면역에서 나눠주고 2차 면역에서는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다시 분할을 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나타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따라서 이거는 2차 면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역, 그러니까 최초 침입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기억은 형제세포가 아니라 기억세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과정 1은 X에 대한 2차 면역이에요. 기억세포에서 동일항원 재침입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억세포가 다시 형제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의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고,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가 기억세포랑 다시 형제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보조 T림프구가 과정 2를 촉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활성화시켜서 B림프구의 분화를 돕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병원체 P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다. P로부터 두 종류의 백신 후보 물질, 자, 기억하고 니은을 얻는데요. P, 기억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생쥐 1부터 4를 준비를 하고, 표와 같이 주사액을 1부터 4에 주사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을 했대요. 그럼 P는 진짜 뭘 넣어준 거니? 병원체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병원체를 넣어줬더니 죽었대. 근데 그러면은 주사액에 후보 물질인 기억하고 니은을 넣어줬더니만 둘 다 살았대요. 그러면 대신에 이게 면역력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실험을 통해서 봐야 되겠지. 다의 3에서 니은에 대한 B림프구가 분한 기억세포를 분리를 해가지고 5한테 주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5번한테는 자, 니은에 기억세포를 넣어줬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작용을 해주면 2차 면역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의 1과 3, 그 다음에는 라의 5에게 각각 P를 주사한 다음에 생존 여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만 1은 기억을 주사를 했고 다음에 P를 주사했더니 죽었대. 그러면 결국에는 기억은 면역작용을 못한 거죠. 기억세포 형성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니은을 넣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니은은 면역작용을 한 거고, 그래서 기억세포가 형성이 유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을 주사했던 디귿도 살았다는 소리는 당연히 면역작용을 한 거니까 백신 후보 물질로 적당한 거는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P에 대한 백신으로는 기억이 니은보다 적합하다가 아니라 니은이 기억보다 적합할 거고, 다의 2에서 니은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의 2에서는 처음에 니은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초 침입을 했으니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게 맞고, 마의 5에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제세포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여기서는 기억세포를 외부에서 넣어주긴 했지만 유전적으로 동일하면 자기가 만든 거하고 결국에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5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하고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 거고, 2차 면역 반응은 원래 있었던 기억세포로부터 형제세포의 분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표는 백신 A부터 C의 특징을 나타냈는데 A부터 C는 홍역, 독감, 장티푸스 백신 중에 하나다. 자,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열 또는 화학약품으로 완전히 사멸시킨 병원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한 항원을 이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속에서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백신이에요. 생백신.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균을 많이 죽여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독화 백신이라고 해요. 약독화 백신. 독성을 약화시킨 백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면시킨, 이거는 죽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불활성화 백신, 사백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재조합 백신에 해당이 돼요. 이게 백신의 종류를 좀 잘 알아둬야 돼요. 대표적으로 약독화 백신으로 사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 홍역이에요. 홍역 바이러스를 거의 사멸시켜서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백신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독감이에요. 그 다음에 장티푸스가 재조합 백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생백신보다는 기억세포 형성률이 떨어져서 1회 접종이 아니라 여러 번 접종을 해주는 게 면역력을 유도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자, 따라서 A는 홍역 백신이다. 틀렸고, B는 불활성화 백신이 사백신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요. 자, P에 해당하는 백신으로는 사람의 유두종의 백신이 있다. 그렇죠? HPV라고 하죠. 인유두종 바이러스, 사마귀 바이러스를 제거를 해주는 백신이 대표적으로 재조합 백신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뭐 가다실 같은 백신이 바로 이런 백신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맞아요. 자, 이제 11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린 간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는 어떤 정상인의 체내에서 항원 A하고 B가 침입을 했을 때 생성되는 항체 A하고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스몰 a는 항원 A에 대한 항체이고 스몰 b는 항원 B에 대한 항체다 라고 얘기를 해놨고, 지금 체액성 면역 반응의 즉 여기서는 2차 면역 반응에 해당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기억세포가 분화돼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다시 나눠지고, 항원 A하고 B가 침입을 했는데 지금 항체 A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는 2차 면역에 해당하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항원 A하고 B가 다시 침입했는데 항체 B가 생성되는 걸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억세포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T 시점 이전에 항원 A에 노출된 적이 있죠.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에 해당하는 좀 더 신속하고 그 다음에 농도가 높은 바로 항체가 나왔으니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구간 1에서 항원 B의 침입으로 기억 과정이 일어났다. 지금 항원 구간 1에서 B가 들어와서 보면은 항체가 생성되는 과정은 기억세포가 형성이 안 된 1차 면역에 해당하는 항체 농도 생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과정이 아니라 요 과정이 일어난 거죠. 지금 최초 침입 과정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틀렸고, 구간 1에서 항원 A에 대해서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2차 면역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구간 1에 대해서는 항원 A에 대해서 비특이적 방어작용하고, 그 다음에는 2차 면역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억세포에 의한 항체가 생성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이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어나요. 어떠한 항원에 침입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비특이적 방어작용 자체는 무조건 한번 일어나고, 거기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2차 면역 반응이건 3차 면역 반응이건 동일 항원이 몇 번이 침입을 하더라도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어떻다? 항상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디폴트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간은 정상인에게 백신을 접종을 한 후 체내에서 일어나는 면역 과정의 일부를 나는 가 이후에 병원체 X에 감염이 돼서 체내에서 일어난 면역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자, 기억하고 니은이 보조 T랑 형질세포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큰 포식세포가 항원 인식해서 이 보조 T를 활성화시키면은 B림프구가 분화돼서 니은이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 기억세포를 만들고, 다시 백신 접종 후에 병원체 X에 감염이 됐었을 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기억은 골수에서 성숙을 한다. 보조 T 같은 경우에는 T 림프이기 때문에 골수가 아니라 가슴샘, 흉선에서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요. 니은은 형질세포가 맞고, 나는 동일항원 재침입에 의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가는 백신의 특징을 나는 가 중에서 자 A 백신, B 백신, 홍역 백신이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냈대요. 야, 이게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기출필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A와 B는 독감 백신하고 폐렴구균 백신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면역 효과를 유지하려면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된다. 이게 사백신의 특징이에요. 사백신. 자, 병원체로 이루는 긴 사슬에 다당의 단백질을 결합한 백신이다. 이거는 다당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슬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다당 백신에 해당이 되고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용하는 물질로 항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항원을 포함을 시켜서 기억세포의 형성을 유도를 하는 거는, 이거는 모든 백신의 기본 원리예요. 여기는 모든 백신의 기본 원리에 해당이 되는데, 홍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있죠. 홍역 백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생백신에 해당이 돼요. 생백신. 약 독성화 백신이라고 해서 약화시킨 독성을 넣어주는 거죠. 살아있는 세포, 병원체를 독성을 약화시켜서 넣어주는 게 해당이 되고요. 사백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활성화 백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세 개의 특징을 다 갖는 게 폐렴구균 백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B가 폐렴구균 백신이고, 폐렴구균 백신이고, 독감 백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백신, 죽어있는 세포를, 항원을 넣어주게 되는 거고, 병원체를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모든 백신의 기본 원리인 항원이 포함되어 있는 A 같은 경우가 바로 독감 백신에 해당이 되겠죠. 폐렴구균 백신이 바로 당사슬, 당단백질, 왜 저러고 있었냐? 당단백질인데. 자, 단백질 백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A는 폐렴구균 백신이 아니라 독감 백신에 해당이 되는 거고, B는 불활성화 백신에 해당이 되는 사백신에 해당이 된다. 이 세 개가 지금 B 같은 경우는 폐렴구균에 해당이 되고, 얘만 생백신이고 사백신에 해당이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소아마비 백신과 백신 A가 갖는 특징의 개수는 같다. 독감 백신하고 똑같습니다. 얘도 사백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항원을 넣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 5번이 될 겁니다. 저거는 좀 지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14번 보면은 그림은 구분 기준 A와 B에 따라 약독화 생백신, 대표적으로 약독화 생백신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홍역 백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활성화 백신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A와 B는 각각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이 가능한가와 병원체를 이루는 긴 사슬의 다당의 다당단백질 백신, 즉 이 앞에서 방금 설명을 했던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경우가 이 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백신에서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은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이 가능한가? 예, 페론구군 백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백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이 가능한가? 즉 생백신인가?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A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병원체를 이루는 긴 사슬에 다당의 단백질을 결합해서 만들었는가? 이게 페론구군 백신이 예, 다당 사슬 백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은 A는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이 가능한가? 맞고, 예, 홍역 백신 같은 경우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역에 해당이 돼요. 기역에 해당이 되는 백신은 1회 접종으로도 면역 효과가 유지될 수가 있다. 예, 생백신의 특징이 면역 형성이 대단히 잘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면역력이 좀 약하거나 하는 사람은 약독성화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맞았을 때 실제로 발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유아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접종에 좀 유의를 해줘야 되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혈액을 항A 혈청하고 항B 혈청에 각각 섞었을 때 일어나는 응집 반응. 항A에는 응집이 안 일어났고 항B에는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걸로 봐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항A 혈청에 들어있는 뭡니까? 응집소 알파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혈액형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B형에 해당이 될 거고, 기역은 응집소 알파에 해당이 될 거예요. 만약 위 그림의 사람을 혈액형이 O형인 사람한테 수혈을 했었을 때, 그럼 이 사람의 혈액형은 B형이기 때문에 응집원으로 B를 가지고 응집소로 뭘 가질 거예요? 알파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O형인 사람은 응집원은 없지만 응집소를 알파하고 베타를 다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응집원 B가 여기 있는 응집소 베타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혈액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B와 공여자의 B와 수여자의 베타가 만나서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홍역 백신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설명이다. 얘들아, 어제 내 동생이 홍역 백신을 접종을 하고 왔어. 그랬구나. 홍역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이야. 그래서 1회만 접종하더라도 면역 효과가 유지될 수 있지. 또 약한 병원체의 독성이 되살아나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죠. 예, 위험할 수 있어. 실제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래, 맞아. 홍역 백신 같은 약독화 생백신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 열 또는 화학약품으로 완전히 죽인 병원체를 이용해서 만든 백신이야가 아니에요. 이 경우는 사백신에 해당이 돼요. 불활성화 백신이요. 네. 홍역 백신 말고 약독화 생백신에 해당하는 백신으로는 기역이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에 들어갈 대표적인 게 수두 백신이에요. 수두. 네. 자, 이건 좀 외워둬야 돼요. 생백신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다? 홍역 백신이랑 수두 백신이 있다. A부터 C 중 홍역 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C죠. 이거는 사백신, 불활성화 백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인 병원체가 아니라 얘는 약독화 백신이기 때문에 독성을 약화시킨 백신이다. 약간 발병하는 병원성을 약화시킨 백신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 A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다. 말라리아 병원체는 A를 매개로 전파된다. 그죠? 학질모기라고 하는 말라리아 모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말라리아의 발생 지역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주별로 채집된 A의 개체수, 주별 최고 기온, 최저 기온에 대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을 하고요. 가해 데이터를 그림같이 그래프로 나타내고 분석을 했대요. 자, Y년, 최고 기온, 최저 기온, 개체수. 그 다음에는 이 Y 플러스 1년 했더니만 최고 기온이 지금 6, 5, 4로 나눠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개체수가 좀 더 늘었고, 그 다음에는 최고 기온하고 최저 기온하고 비교를 해보면
둘이 최고 기온의 차이랑 최저 기온의 차이가 오히려 여기가 좀 더 기온이 높고 여기가 좀 더 기온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여기거든요. 여기서 둘 다. 네. 현재 여기에서 늘어나는데 요 시기를 보면 되겠죠. 요 시기. 자, 그러면 뭐가 상승하다가 15도씨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되기 시작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15도씨 이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뭐예요? 최저기온이에요? 최고기온이에요? 최저기온이죠. 따라서 일단은 모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거는 최저기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주별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이 그림과 같이 예측될 때 다의 결론을 근거로 A가 채집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뭘로 예상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죠. 네, 5월 넷째 주 정도부터 채집되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말라리아는 감염병인 거는 맞죠. 매개 곤충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질병에 해당이 되고 기억은 최저기온에 해당이 되겠고 5월 보통 3주차에서 4주차 사이에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기억만 맞게 될 겁니다. 자료 해석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8번 표는 병원체 A와 B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A와 B는 말라리아의 병원체하고 무좀의 병원체다.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에 해당이 되고 무좀은 진균, 곰팡이에요. 그래서 원생생물이다 A. 그 다음에 세포구조로 되어 있다. 맞죠? 얘가 누구예요? 바로 말라리아 원충. 그 다음에 B는 무좀인데 무좀은 곰팡이고 곰팡이도 여러분들 진핵생물이에요. 그래서 원생생물은 아니지만 세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다. 맞죠? B는 무좀의 병원체다. 맞고 말라리아와 무좀은 둘 다 감염성 질환에 해당이 되죠. 선생님이 앞에서 무좀은 뭐다? 안치병이다. 안 나요. 엄청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19번 표가는 병원체 A부터 C가 갖는 특징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결핵, 독감, 무좀의 병원체래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에 해당이 돼요? 세균이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고 무좀은 곰팡이에요. 자, 곰팡이다. 곰팡이인 거는 이 중에서 무좀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만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겠죠. 곰팡이다, 무좀. 세포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이 중에서 무좀이랑 결핵이고 감염성 질환은 셋 다 감염성 질환에 해당이 되니까 동그라미가 3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감염성 질환이다, 니은 하나. 그 다음에 곰팡이다가 얘가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만 동그라미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죠? 곰팡이의 특징을 가지는 거는 무좀만 가능하니까 얘가 디귿. 그럼 자연스럽게 세포 구조를 갖는다가 기억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세포 구조를 가지는 게 얘하고 얘니까 A는 무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결핵, C가 독감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자, 그러면 A는 독감의 병원체에 해당이 된다. A 같은 경우는 무좀이니까 틀렸고요. B는 세균이고 A하고 B는 둘 다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표가는 병원체 A부터 C의 특징을 나는 사람의 6가지 질병을 1, 2, 3으로 구별해서 나타냈대요. 자, A부터 C는 세균, 균류,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그러면 당뇨병하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이 되고요. 독감하고 홍역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고, 자, 독감은 RNA 바이러스고 홍역은 DNA 바이러스예요. 결핵하고 파상풍은 세균성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병원체 A, 핵이 있음. 그럼 이 중에서 핵이 있는 거는
세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어요. 그럼 핵이 있는 병원체는 이 중에서 세균, 균류, 바이러스면은 곰팡이에요, 곰팡이. 자, 곰팡이. 곰팡이는 이게 세균이랑 달라요. 균류는 곰팡이라서 진핵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에서 제거된 이건 세균. 세포 구조가 아닌, 그럼 얘는 바이러스죠, 여기는. 그러면 기억은 대사성 질환이다. 맞아요. 2의 병원체는 B이다. 바이러스니까 C죠. 3의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갖죠. 핵이 없는 거랑 유전물질이 없는 거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핵이 없다라는 뜻은 핵막이 없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면은 다음은 어떤 환자의 병원체에 대한 실험이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결핵에 걸린 환자로부터 병원체의 기억과 니은을 순수 분리를 했대요. 기억하고 니은은 결핵의 병원체랑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병원체, 바이러스하고 세균 두 개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기억은 세포 분해를 통해서 스스로 증식을 했다. 그럼 세포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결핵의 병원체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기억이고 숙주세포랑 함께 배양했을 때만 증식을 했다가 바로 에이즈 바이러스 니은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는 감염성 질환 맞고 니은은 에이즈의 병원체고 단백질은 다 가지죠. 바이러스도 단백질의 껍질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러스도 단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세균은 뭐 세포 구조니까 말할 것도 없이 라이보솜을 가지고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22번 그림은 구분 기준 A와 B에 따라 병원체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세포 구조를 갖는다와 핵막이 있는가. 이 말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핵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자, 병원체 A, 세균 뭐로 나눴는데 자, 그러면 세균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세포 구조를 갖는가가 B가 될 거고 핵막은 없으니까 핵막이 있는가가 A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틀렸고 따라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원생생물에 해당이 되고 이 경우는 핵막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맞죠. 진핵생물에 해당이 되니까 바이러스는 핵막이 있는가 아니요. 세포 구조를 갖는가? 그럼 얘는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속할 수 있죠.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입니다. 세포막이 없어요. 세포 소기관 자체도 막성, 무막성 전부 다 가지지 않고 자, 그 다음에 23번 표는 인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원인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폐렴, 위궤양, 결핵, 탄저병은 세균성 질환에 해당이 되고 얘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비감염성 질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를 유발하는 병원체는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가를 갖는 원핵생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막도 없고요. 막성 소기관도 세균 자체는 없어요. 라이보솜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나를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효소가 없어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는 맞는 거고 다는 비감염성 질병이 맞으니까 니은하고 딕은 4번이 맞겠죠. 그죠?